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피디계약 조건에 규정된 클레임 조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세계적인 전문가 세 분을 똑같이 모시고 매일매일 같이 모시니까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새로운 구독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개. 예. 할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예. 자, 웃으면서 자기 소개.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정익윤 부사장입니다. 네,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강인기 부사장입니다. 윤민수입니다. 예,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순서에 의해서 조항 1조부터 20조까지 가는데 오늘은 몇 조항이죠? 4-7조항입니다. 4-4.7조항. 예. 4.7조항. 여러분들 참고로 피딕은 조하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조항 이렇게 번역되는데 1에서부터 20까지 그 큰 단위는 우리가 조, 클로즈라고 하고요. 지금 4.7조는 디지트 이렇게 붙으면 4.7 뒤에 붙으면 그러면 우리가 조항, 서브클로즈라고 명명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면 좋겠고요. 오늘은 세팅아웃에 대한 이야기고 이 처음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건설 계약에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세팅아웃이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마찬가지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우리 정익윤 부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건설 공사를 하다 같은 경우는 어떤 건설 공사든 간에 그 우리가 만드는 최종 목적물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 사이트 포지셔닝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션이라든가 어떤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현장에 측설을 해놔야지만 우리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들이죠. 휘딕 계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휘딕의 레드북하고 옐로우북은 같은 내용들이 써 있는데 휘딕의 실버북, 소위 EPC 턴키는 이 항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우북과 실버북에서는 발주자나 혹은 엔지니어가 세팅아웃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 계약서에 첨부했거나 혹은 시공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드북하고 옐로우북하고. 예.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주어진 그 세팅아웃의 데이터에 의해서 세팅아웃을 해야 되는데 세팅아웃을 하기 전에 그 받은 숫자가 혹은 측설의 그 데이터가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알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아웃에 준 숫자가 잘못됐을 적에는 발주자 책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세팅아웃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시공자한테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대해서는 시공자 클레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애매한 것들은 그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한테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정확성에 대해 가지고 시공자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정확성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악유가 붙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EPC 턴키는 전혀 얘기가 달라져가지고 EPC 턴키에 있어서는 모든 세팅아웃, 소위 사이트 포지션이나 엘리베이션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전적으로 시공자 책임으로 되어 있고 발주자란 말은 한마디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측설을 한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도 역시 시공자 책임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레드와 옐로우가 블록에서는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발주자 책임인 것에 비해서 실버북에서는 완전히 시공자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그 앞에 그 4-10조항의 사이트 데이터 조항을 볼 것 같으면은 그 EPC 턴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겁니까? 발주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줄 것 같으면은 시공자가 사용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가 안 한 것을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준 재료가 어떠한 정확성이라든가 어떤 충분성이라든가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공자한테 참고로 준 거지 그것을 가지고 시공자가 발주자한테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계약서가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클레임 조항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APC라고 말씀하신 그 실버북, 그 피디 계약 조건의 일부죠. 그렇죠. 그 실버북에서는 이 세팅아웃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레드북, 옐로북, MDB북 이런 것들은 이제 발주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고 그리고 만약에 세팅아웃에 그 자료라고 하는 거죠. 발주자 제공한 자료. 그렇죠. 여기에 문제 발생하게 되면 이제 클레임 권리를 준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팅아웃이 먼저 뭐냐? 세팅아웃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측량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준점, 그 그렇죠. 위치별 측량 좌표, 그렇죠. 좌표하고 레벨.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공사를 했던 뭐 건축공사든 뭐 프렌트를 했건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이제 측량의 기준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벤치마크 이런 것들까지 다 받을 수도 있고 현장까지 끌고 들어오는 어떤 측량점들을 받을 이런 프로트마다 틀릴 텐데 기본적 예. 다 기준점이라고 해야죠. 레벨이든 좌표든 그렇지. 예. 다 측량 기준점이고요. 예. 그거를 최초에 현장을 우리가 인도 받을 때 같이 측량 기준점을 발주처로부터 받는데 그 사실상 발주처에서 만들어놓은 그 나라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일종의 기준점이죠.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시공자들이 아까 뭐 말씀하시기를 실버북은 그것까지 시공자가 다 책임지라고 돼 있다 그러면 예. 실버북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리한 계약인 거죠. 맞죠. 예. 시공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을 하는 거니까 실버북이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배경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실버북까지 다루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옐로북까지만 다루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앞에 있는 게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 위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이 위치를 정하는 이것도 좌표들이니까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책임지는 것이 전체 좌표를 다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주자가 제공한 어떤 기준점이 진짜 기준점만 준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끌어오는 거는 또 시공자 몫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공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일단 시공자가 책임져야 될 범위도 있고 발주자가 책임져야 될 범위도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우리 입찰할 때 또는 시공할 때 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성을 파악하려면 측량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측량을 통상적으로는 제 경험칙상으로는 엔지니어 또는 뭐 발주자의 그 조직원들하고 조인트 서베이를 해서 문제 있는 것들을 서로 상호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수정을 해나가는데 실제 경험들이 다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해요. 조인트 서베이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준점은 준 대로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렇지. 그거는 어떻게 그 기준점 자체의 정확도를 체크하려 그러면 국가에서 잡아놓은 또 기준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끌고 와서 이 사이트 프로젝트 사이트의 기준점이 정확하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주어진 기준점은 여기 2.5의 사이트 데이터는 아이템 오브 리퍼런스가 있지만 인플로이어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고 일단 이거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이후 시공자가 그 기준점에서부터 현장의 각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을 하는데 기준점이 만약 틀렸다 그러면 도면하고 안 맞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당연히 시공자도 알게 되죠. 이거 기준점에 문제가 있나 보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클레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조항의 내용인데 실전에서는 어떠냐?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게 어차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입찰 때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고 착공하면서 착공 물론 이제 착공 이전에 서비를 하고 하는 경우 또 입찰 때도 뭐 그 디자인 빌드 같은 경우는 EPC 실버는 전적 책임지니까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입찰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버북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실버북은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지만 알고 있으면 어떤 용량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한 어떤 플랜트가 설치된다 그러면 그 배치서부터 하라고 하는 컨셉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약적으로는 그 제공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그걸 누가
주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어떤 좌표를 갖다 시공사가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아니면 받쳐 주는 걸 텐데 보통은 그래서 좌표로 기준점은 좌표로 나와. 그러니까 실버북은 얘기를 하자 말자 그랬는데 네, 오케이, 실버북 오케이. 얘기가 예, 나왔네. 얘기하지 말고.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실전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결을 해 나가느냐 이제 이게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네, 그래. 말씀드린 게 실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기준점이 기본적으로 레벨에 대한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주어지고요. 예. 현장에 그다음에 좌표를 끌었을 수 있게 좌표 기준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 그 발주처에서 주는 좌표 기준점이나 레벨 기준점, 그러니까 벤치마크는 한 몇 개 안 주어져요. 예. 그 사이트 크기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하나씩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전부 시공자가 끌고 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다 끌고 와서 도면과 비교를 해서 도면에 주어진 좌표랑 기준점에서 끌고 온 좌표랑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죠. 댐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댐일 때는 좌표 몇 개 정도를 봤나요? 댐 할 때? 적어도 사이트가 크기 구조물별로. 때문에 적어도 한 2개 내지 3개는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삼각 측량이 되게 삼각 측량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란 거는 3개 정도는 주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받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도면에 의해서 위치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접근하나? 우리 기준점에 대해 가지고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 할 것 같으면 프란트 같은 경우에는 예. 프란트가 이제 프란트 종류에 따라서 그 면적이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란트의 면적이 한 3kg에 한 1kg나 2kg 정도 되는 큰 프란트다. 제가 있던 세멘트 공장 같으면 그럴 때는 기준점이 한 8점 정도 그 사람들이 축소를 해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럴 적에는 시공자가 그 8점에 든 좌표를 페트라바스를 만들어서 측량을 전부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오차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봐가지고 그래서 만약 거기 문제가 있으면은 엘리베이션에 문제가 있으면은 발주자한테 바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정확한 거. 그래서 합리적인 노력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도로일 경우나 혹은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리야드에서 담만까지 거리가 1,500km인데 그 중에 한 7개 정도 주어졌어요. 그건 선형으로 나가면서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예, 주어진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경험 있는 시공자라 손치더라도 1,500km를 측량을 해서 페트라바스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시공자 입장에서는 계약상 중요한 것들은 우선 주어진 기준점들이 다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페트라바스를 만들어서 폐합해가지고 페트라바스라 그러죠. 그걸 해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가 안 한가를 우리가 좀 근거를 남겨야 되고 선형 같은 건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 1,000km 이렇게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는 그럴 적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때 과연 어디까지 하는 것이 경험 있는 시공자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시공자 잘못으로 볼 것인가 발주자 잘못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책임이 뜸 아니 근데 수가 있는 그게 것들이죠. 그 정도 선에서 줬다는 얘기는 이제 설계할 때 설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설치 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설치를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맞는다 안 맞느냐는 입찰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고 난 뒤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실제 행위 그게 커맨스먼트 착공 이유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때 발견되면 이제 책임 소재를 따져서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이런 클레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산악도로에서 예. 그 설계를 하는데 예. 얘들이 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뭐 어느 대학교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측량을 했는데 좌표가 다 있어요. 예. 센터라인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끌고 가니까 도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설계 잘못이야 아니면 저 측정 잘못이에요?
그 측량 그 좌표도 그 측량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안 끄고 안 하고 하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쟤들이 이게 산사태가 나서 조금 그 설계한 이후에 이게 틀어졌을 거야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 안 했더라고. 아예.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이건 뭐 무슨 하나도 안 맞는 이건 뭐 이 도면 가지고 도저히 공사가 안 되니까. 나도 그런 경험 있네. 네. 도로인데 측정 가지고 정확히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산 옆으로 갔다 도로가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낭떠러지로 가. 산 쪽으로 그냥 막 이렇게 우리 같은 도로가- 경우는 막 낭떠러지로 갔다 산 위로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정했어요. 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측량을 해서 이게 너무 꼬불꼬불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500m 딱 잘라가지고 여기 선형은 이렇게 그런 경우는 굉장히 큰 크레인 발생할 수. 왜냐하면 그렇죠. 설계 변경, 베리에이션이 이제 그렇죠.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공사를 했을 때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현장에 간데 깜짝 놀란 것들이 도로 공사였었는데 도로에 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제 거기 측정 거기에 비콘이라 그랬는데 그 비콘을 딱 설치를 해놨는데 기준점들을 현장에 갔더니 비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이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상에서 가상 비콘을 만들어 놓고 해고 현장에 와서는 한 점도 안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져봤더니까 그게 트렌가누 주였었는데 트렌가누 주에 있는데 그 도로국에 있는 국장에 했던 사람이 나가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냥 도상에서 도면을 만들어서 그냥 납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알려졌죠. 그 측정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들이 비콘이 황당한 뭐예요? 것들이죠. 비콘이 뭐예요? 비콘이 그 불원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비콘. 기준점들을 우리가 비콘이라 그러죠. 비콘이라고. 글쎄 이게 이게 세운 거다 비콘이라. 벤치마크 이렇게. 그래요. 같이 건설했을 때 모르는 사람 그때는 우리나라 그 비콘이라고 불렀었는데. 우리나라 그 수준점이라고 돼 있는 게 그 측량의 좌표의 기준점이 어딘지 아세요? 수준점은 인천이고. 수준점 인천이고 측량의 원표. 예. 광화문 어디 있는 거? 그래 거기 있더라고. 여러분들 그 보시려 그러면 어디 가시면 되냐면 그 광화문 사거리 있잖아요. 그 데모 많이 하는데 그 세종로 사거리라 그러지. 광화문 저쪽 삼거리가 되는 거고 거기 교보 빌딩 대각선. 보면 조그만 경찰서 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번 구경 오고 싶으면 한번 가서 광화문 오실 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 보면 거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들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GPS로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거 거의 발생. 사고가 좀 생길 가능성이 요새는 좀 많아졌고요. 이제 제일 없죠. 문제가 되는 게 어떠한 그 좌표보다도 엘리베이션에서 문제가 돼요. 그렇겠지. 엘리베이션을 1m씩 잘못 표기를 해가지고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예를 들어서 두 점을 줬는데 하나는 A점에서 측량을 하나는 B점에서 측량을 해서 건물을 두 개는 다 짓고 나니까 이게 밑에 바닥 높이가 50cm가 차이가 생겼단 말입니다. 평질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발전이나 정유나 플랜트는 이게 예민하다는 톨러런스가 그렇습니다. 그건 몇 미리를 따지는 경우들도 있고 토목은 뭐 메타 단위네. 토목이 좀 거칠고 토목도 자댐 하면은 터널을 뚫어요. 위에 수평 터널, 밑에 수평 터널, 수직 터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편차 얼마나 봐?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겠지. 예. 엄청난 일이죠. 근데 아니, 그게 안에서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아까 뭐 토목은 편차가 뭐 커도 몇십 센치만 삐뚤어져도 그게 센치잖아. 터널을 엄청나게 뚫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상 보면 톨러런스 주는 게 그냥 이게 막 얘기하면 토목이 가장 좀 거칠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이 좀 조금 됐고 그다음에 프렌트 쪽 가면 아주 예민해지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걸 따지는데 기계들이 좋아져 가지고서 측량 기계들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오차가 나는 거 아니까 1km에 2 플러스 마이너스 2mm 안으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이 토목이라 그래 가지고 뭐 범위가 크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 토목 폄하해서 아니 터널도 레이저로 써가지고 레이저 요즘에 우리 세대는 사실 GPS 는 건 아예 구경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측량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개인 경험, 측량 이런 사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시면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자기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또 고민을 하고 또 반영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순서위에서 피디계약 조건에 있는 세팅 아웃에 대한 책임, 레드북, 옐로북, 핑크북은 발자 책임져서 클레임 가능하다. 근데 실버북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실버북 쓰는 경우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짧을 줄 알았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